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퍼와 슈미트라는 경제학자들이 개발한 FS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와 슈미트가 개발한 이 FS 모형에서는 사람들의 효용 함수를 아래와 같이 가정을 합니다. UI라는 거는 이제 i번째 사람의 효용이에요. 그래서 i는 이제 뭐 이래서 예를 들어서 뭐 n 명의 소비자가 있다고 하면 이제 뭐 i가 3이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람, 세 번째 개인의 이제 효용이죠. 그 효용 함수. 자, 그 효용 함수는 뭐에 이제 의존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효용을 무엇으로부터 얻느냐 하면 자, 벡터 x로부터 사람들은 효용을 얻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벡터 x라는 거는 자, x1부터 이제 xn까지의 값들을 모아 놓은 벡터인데 여기서 이제 각각의 x 값은 개별 이 경제 주체들의 그 소비 액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액수 혹은 소비량. 그래서 X1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개인의 이제 소비량 혹은 뭐 소비 액수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제 FS 모형에서는 퍼와 슈미트는 이제 사람들의 효용이라는 것이 기존 경제학에서 가정하듯이 자기 자신의 소비량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소비량에도 의존하는 걸로 이제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있죠. 그래서 나의 효용은 내 소비량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소비가 늘어나면 내 효용이 높아지겠죠. 전통 경제학에 의하면 내 소비가 줄어들면 나의 효용도 줄어들고. 자, 그런데 FS 모형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량에도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FS 모형에서는 이제 효용 함수의 형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전통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소비량에 의존하는 이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효용은 나의 소비량에 이제 나의 소비량과 정관계에 있죠. 그래서 내 소비가 늘어나면 나의 효용이 늘어나고 내 소비가 줄어들면 이제 내 효용이 줄어드는. 자,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 전통 경제학과 다른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은 자,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 여기서 XJ라는 거는 J번째 개인의 소비량이죠. XI는 I번째 개인의 소비량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I번째 개인의 효용함수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지금 XI라는 거는 이제 본인의 소비량이고 XJ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이제 소비량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max라고 돼 있는데 이 max라는 거는 뭐냐면 자, 지금 숫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두 번째 숫자는 0이고 이제 첫 번째 숫자는 나와 이제 내 소비량 XI죠. 내 소비량과 이제 다른 개인의 소비량 간의 차이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 두 숫자 중에 큰 숫자를 찾아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이제 XJ번째 개인의 소비량이 내 소비량보다 많으면 이 첫 번째 숫자가 이제 플러스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가 0보다 크니까 이제 이 둘 중에 이제 첫 번째 숫자를 우리가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좀 더 이제 풀어서 쓰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i가 예를 들어서 5라고 해봅시다. 다섯 번째 개인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떤 표시냐 하면 자, 첫 번째 개인과 이제 다섯 번째 개인 간의 이 소비량의 차이
그리고 0, 이 두 값 중에 이제 큰 값, 이 두 값 중에 큰 값, 플러스 두 번째 개인과 다섯 번째 개인의 소비량 간의 이제 격차, 차이, 그리고 0, 그것 중에 큰 값.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개인과 본인의 이제 소비량을 비교를 해서 나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의 소비량의 격차, 소비 격차를 찾아내는 이제 그런 항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1부터 n까지의 n명의 개인이 있으면 첫 번째 사람과 내 소비량을 비교를 해서 첫 번째 사람이 나보다 소비를 많이 하고 있으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 그 소비량 격차 값이 나오겠죠. 만약에 두 번째 사람은 나보다 소비를 적게 하고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과 내 소비량 간의 격차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럼 마이너스보다 0이 크죠. 그래서 여기서 0이 나오겠죠. 즉 두 번째 사람과 내 소비량 간의 차이는 이제 안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내 소비량과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비교를 해서 나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보다 얼마나 더 많이 소비하는지가 여기에 나와요. 첫 번째 항에. 자, 그리고 자, 효용함수 이제 마지막 텀은 뭐냐면, 자, 요거를 좀 더 풀어서 쓰면 마지막 텀은 뭐냐면, 자, 마지막 텀은 또 이제 굉장히 비슷한데, 마지막 텀은 뭐냐면, 자, 이제는 나보다 적게 소비하는 소비자를 찾아서 그 사람과 내 소비량 간의 격차가 얼마인지를 찾아요. 그래서 지금 내 소비량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비교를 해서 0보다 큰 경우에 그 값을 여기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다 더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제 n-1명이죠. 전체 n명의 개인을 생각하고 있으면 나 말고는 이제 n-1명의 개인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n-1로 나눠서 이제 평균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제 좀 복잡하니까 우리가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소비자가 이제 이 개인이 2명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개인이 2명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그때는 효용함수를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자, i는 이제 이제 효용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i가 1이면 첫 번째 개인의 효용, i가 2면 이제 두 번째 개인의 효용이겠죠. 지금 이제 딱 2명만 생각하는 거니까. 자, 그럼 i번째 개인의 효용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그 사람 본인의 소비량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로 시작되는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자, 나와 저 사람 이제 상대방이죠. 이제 2명밖에 없으니까 나와 상대방의 이제 소비량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 상대방의 소비량이 내 소비량보다 크면 그 값을 여기다 써요. 그 차이 값을.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 소비량이 더 크면 그 차이 값을 여기다 써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i번째 개인의 소비량이 j번째 개인의 소비량보다 더 크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i번째 개인의 효용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본인 소비량 마이너스, 자, 지금 i번째 개인이 j번째 개인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xj에서 xi를 뺀 값은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와 0을 비교하면 이제 0이 더 크니까 이 부분은 0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0이 돼서 없어져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플러스겠죠. 그래서
이 베타 i가 곱해진 저 부분만 남아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xi보다 이제 xj, 즉 나보다 상대방의 이제 소비량이 더 크다 그러면 그때는 효용함수가 이제 내 소비량 마이너스 알파 i 곱하기 상대방과 내 소비량 간의 차이, 이렇게 이제 표시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fs 모형에서 각각의 개인의 효용 함수라는 거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본인의 소비,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전통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부분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중요한데, 두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지금 알파 i가 나와 있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지금 나보다 상대방이 더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나보다 얼마나 더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효용이 줄어들어요. 마이너스니까 이제 디스유틸리티가 아니라 디스유틸리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상대방보다 얼마나 더 많이 소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로 인해 비효용 디스유틸리티가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fs 모형이 근본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이 개인들이 본인 자신의 소비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비에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비량과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 불평등한 정도가 있다면 그로 인해서 디스유틸리티, 즉 비효용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형을 이 fs 모형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알파라는 이 계수는 이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하고 있을 때 내 효용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느냐를 측정을 하는 그런 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NB의 정도를 측정하는 이제 그런 값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알파 값이 큰 값이라면 상대방이 나보다 소비를 많이 하고 있을 때 나에게 비효용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게 베타 값은 내가 상대방보다 더 소비를 많이 할 때 나에게 발생하는 비효용 정도를 이제 나타내는 값인데, 자, 이 값이 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있을 때 나에게 발생하는 이제 비효용의 정도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컴패션의 정도,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더 긍휼하게 생각하는지, 컴패션의 정도를 측정하는 어떤 그런 계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MB나 컴패션의 정도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컴패션의 값은 굉장히 적고 MB의 값은 굉장히 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소비하는 거는 나한테 큰 영향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소비하는 걸 보면 굉장히 배가 아픈 사람이죠. 혹은 그 반대로 MB의 정도는 굉장히 적지만, 그래서 알파 값은 굉장히 적지만 베타 값이 굉장히 큰 이제 그런 개인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개인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나보다 많이 소비하고 있는지는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이 소비하는지, 혹은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얼마나 덜 소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에게 이제 효용이 크게 영향을 받는 이제 그런 개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퍼와 슈미트 이 두 명의 경제학자가 생각하는 개인들의 효용 함수라는 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전통 경제학이 얘기하듯이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소비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소비하든지, 다른 사람들은 뭐 엄청 많이 소비하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나는 전혀 관심 없어. 그런
효용 함수가 아니라 물론 나 자신의 소비량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하는지도 나에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적인 그런 경제학적 개인을 상정하는 그런 이제 모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효용함수와는 많이 다른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두 명만 있다고 하면 지금 이제 효용함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두 명만 있는 경우에 효용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도대체 이 효용함수는 이제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때 y축에는 이제 내 효용의 값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그릴 건데, 이제 x축에는 상대방의 소비량을 가지고 한번 그려봅시다. 자, 지금 이제 xj는 지금 i번째 개인의 효용함수를 지금 그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상대방의 소비량에 대해서 나의 효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릴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전통 경제학에서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이렇게 수평의 직선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전통 경제학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비는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소비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게 없어서 굶어 죽든 말든 전통 경제학에서는 개인의 효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자, FS 모형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i번째 개인의 소비가 xi로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 자, xj 값이 즉 상대방의 소비량이 변할 때 나의 효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만약에 이제 이 xj의 값이 xi하고 똑같으면, 자, xj 값이 xi하고 똑같으면 자,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xj하고 xi 값이 이제 똑같으면 여기가 0, 여기도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값이 0이니까 사실 다 사라지고 결국 xi만 남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내 효용은 이제 xi. 자, 그래서 xj,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는 지금 상대방의 소비량과 내 소비량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불평등의 정도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불평등의 정도가 사실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때는 내 효용은 내 소비량에 의해서 이제 xi로 이렇게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보라색 영역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라색 영역은 지금 xj의 값이 xi의 값보다 작은 영역이죠. 즉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영역이에요. 자, 이 영역에서는 자, xi의 값이 xj보다 크니까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값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기 때문에 지금 0 값이 나와서 이 부분은 없어지고 밑에 동그라미로 표시한 요 빨간색 부분만 남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보라색 영역에서는 효용함수가 지금 자, 내 소비 xi 마이너스 베타 텀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라색 영역에서는 내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내 효용함수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 자, 지금 그래서 우리는 x축에 지금 xj가 있으니까 xj를 가지고 지금 xj를 마치 x 변수처럼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죠.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베타 i를 이제 기울기로 가지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이제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여기서 이제 기울기는 이제 베타 i. 즉 여기서 베타 i라는 거는 이제 컴패션의 정도죠. 즉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긍휼히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베타 i의 값이 크다면, 즉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정도가 굉장히 크다고 하면 지금 이 빨간색 이 직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급하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고 베타 i의 값이 굉장히 작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생각하는 정도가 거의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난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러면 베타의 값이 이제 굉장히 작은 값이 될 테니까 그때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좀 평평한 그런 값에 가깝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 지금 보라색 영역에서는 내가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소비량이 적은 그런 영역인데 이 영역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늘어날 때 자, 내 소비는 지금 XI의 고정이에요. 내 소비량은 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소비량만 변하는데 지금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내 효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여기 효용 함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이 나보다 소비량이 적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나보다 소비량이 적고 그로 인해서 나한테 지금 비효용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이제 긍휼히 생각을 하니까.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증가할 때 이제 나와 저 사람 간의 소비량의 격차가 줄어들죠. 그래서 불평등의 정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따라서 이로 인해서 나의 디스유틸리티가 줄어들죠. 비효용이 줄어들어요. 즉 나의 효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XI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왼쪽에서는 상대방의 소비량이 늘어날 때 나의 효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오른편을 살펴봅시다. 자, 녹색 영역은 이제 나보다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굶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막 엄청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라면 네, 효용 함수가 자, 이제는 이제 xj가 xi보다 크니까 이 파란색 부분이 마이너스 값이 돼서 지금 마이너스는 0보다 작으니까 0 값이 선택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 없어지고 이 위에 부분만 남겠죠. 써보면 여기서는 자, 내 효용 함수가 자, 내 소비량에 의존하고 자, NB의 정도를 나타내는 이제 이 알파 I 값 그리고 상대방이 나보다 얼마나 더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 소비 격차에 따라서 나에게 비효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xj를 x 변수처럼 생각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 이 녹색 영역에서는 지금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알파는 이제 우리가 양수로 볼 거고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의 기울기를 가지는 이제 직선의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 직선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 기울기는 이제 마이너스 알파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파란색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자, 내 소비량은 고정되어 있고 지금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지금 나보다 더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효용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비효용의 정도가 지금 늘어나는 거죠. 나와 상대방 소비량에 있어서 불평등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효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도 이 그래프를 보면 일단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내 소비량을 고정을 시켜놓고, 내 소비량을 고정을 시켜놓고, 다른 사람의 소비량에 따라서 내 효용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효용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내 소비량과 일치할 때 내 효용이 가장 높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FS 모형에서 상징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내 소비량이 고정되어 있을 때 내 효용의 극대값은 불평등의 정도가 없을 때 달성이 돼요. 그래서 불평등의 정도가 없을 때 내 소비량을 고정시켜 놓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불평등의 정도가 없을 때 내 효용의 정도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발생을 하면 비효용이 그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따라서 내 효용이 줄어들어요. 특히나 왼쪽 오른쪽으로 내 효용이 줄어드는 걸로부터 볼 수 있듯이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해도 내 효용이 줄어들지만 상대방이 나보다 적게 소비를 해도 내 효용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왼쪽에서는 컴패션 때문에 내 효용이 줄어드는 거고 오른쪽에서는 envy 때문에 내 효용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 왼쪽과 오른쪽에서 효용이 줄어드는 정도를 이제 알파와 베타라는 계수값이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 계수값은 다를 수 있고 따라서 왼쪽 오른쪽에서 상대방의 소비량이 변할 때 내 효용이 줄어드는 정도가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NB가 컴패션보다 더 강할 거로 예상이 돼요. 일반적으로.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 값이 베타 값보다는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긍휼함을 느끼지만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사실 다른 사람의 어떤 소비라든가 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걸 볼 때 느끼는 부러움 이런 게 더 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베타보다는 알파 값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알파 값이 더 크다면 베타 값보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가파른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 효용이 가장 높은 점을 봤을 때 지금 불평등이 없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상대방의 소비량이 한 단위 줄어들면 이제 불평등이 발생을 하니까 내가 더 많이 먹는 거죠. 지금 불평등이 발생을 하니까 그로 인해서 내 효용이 요만큼 줄어드는데 상대방의 소비량이 한 단위 이제 더 늘어나는 거죠. 왼쪽에서는 상대방이 한 단위 덜 먹는 건데 이제 오른쪽으로 가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이제 NB 값이 NB의 정도가 컴패션보다 더 크다고 하면 효용이 떨어지는 정도가 더 클 테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기울기가 더 가파른 그런 효용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FS 모형은 전통 경제학과는 다르게 이제 타인의 소비, 내 소비량이 당연히 내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 똑같죠. 전통 경제학이나 이제 FS 모형이나. 자, 그런데 FS 모형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비량도 나에게 이제 영향을 주는데 특별히 이러한 envy와 compassion이라는 어떤 불평등의 정도를 통해서 내 효용에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효용 함수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전통 경제학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알파와 베타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자, 일단은 뭐 알파 값은 이제 베타 값보다는 더 클 것 같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얘기는 했고, 자, 베타 값은
자, 이 베타의 값은 자, i는 그냥 자, 생략하고 이제 베타만 쓸게요. 자, 그냥 베타라고 쓰면 모든 사람의 지금 베타 값이 다 똑같다는 사실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베타 i라고 쓰면 이제 각 사람마다 베타 값이 다를 수 있음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베타 값만 쓸게요. 자, 일반적으로는 뭐 사람마다 알파 값도 다르고 베타 값도 다를 수 있으니까 개별 개인마다 알파 i, 베타 i 값을 이제 따로 써주는 게 맞겠죠. 자, 베타 값은 이제 양수인데 이제 1보다는 작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베타 값이 1보다 큰 값이 되면 베타 값이 뭐 1 값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베타 값이 만약에 1보다 큰 값이 되면 조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하냐면 자, 지금 1번 개인의 효용을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상황은 자, 1번 개인은 2단위 소비하고 있고 2번 개인은 1단위 소비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라면 이제 1번 개인의 효용은 자, 자신의 소비량 2,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소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컴패션을 느낄 테니까 지금 베타 계수값이 나올 테고 소비량 격차는 1단위죠. 그래서 곱하기 1. 그래서 효용 함수가 이제 이렇게 효용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상황을 봅시다.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내가 소비를 1단위 하고 두 번째 개인도 소비를 1단위 하는 상황이에요. 자, 1번과 2번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발생을 했냐면 지금 다른 사람의 소비량은 그대로인데 내 소비량이 1단위 줄었죠. 즉 1번 상황과 2번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2번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 1번 개인이 자신의 소비량 1단위를 상대방에게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내다 버렸어요. 그냥 내가 2단위 소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소비하던 거 1단위를 그냥 버린 거야. 자, 이때 그럼 효용은 얼마일까 써보면 자, 내 소비는 1단위. 그 다음에 이때는 지금 불평등 정도가 없죠. 둘 다 똑같은 양의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효용이 1이에요. 자, 근데 이때 효용을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베타의 값이 1보다 크면 지금 1번 상황에서의 효용이 2번 상황의 효용보다 적죠. 베타 값이 1보다 크면.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소비하던 거 1단위를 뭐 남한테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내다 버렸는데 내 효용이 늘어났다는 거야. 그건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베타 값은 이 1보다 큰 경우는 좀 이상하고 1보다는 작을 것 같다. 그래서 베타 값은 이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보통 우리가 가정을 해요. 자, 베타 값과는 다르게 알파 값은 어떤 값이든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베타 값은 이제 1보다는 작을 것 같고 베타 값보다는 이제 알파 값이 더 크고 자, 그리고 알파 값은 이제 뭐 아무 값이나 가능하다. 그래서 뭐 알파 값은 뭐 무한대 값은 아니겠죠. 그래서 뭐 하지만 뭐 아무 값이나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 자, 내가 상대방보다 적게 소비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때 나의 효용은 이제 내 소비량 xi, 그다음에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MB 관련된 항이 나오겠죠. 그리고 상대방과 내 소비량 간의 소비 격차, 그로 인해서 비효용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 자,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두 번째 상황은, 자, 내 소비량이 1만큼 줄어드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내 소비가 1만큼 줄었어요. 자, 내 소비량이 1만큼 줄었으니까, 자, 내 소비량이 1만큼 줄어들었어요. 자, 1만큼 내 소비가 줄어들어요. 자, 그런데 상대방의 소비량은 K만큼 줄어드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의 소비량은 K만큼 줄었어요. 자, 이때 자, 상대방의 소비량이 지금 내 소비량이 1만큼 줄었어요. 그게 나한테는 안 좋은 거죠. 근데 상대방의 소비도 K만큼 줄어들었어요. 이 K 값은 아직은 어떤 값인지 몰라요. 하여간에 상대방의 소비량도 K만큼 줄었어요. 뭐 전통 경제학에서는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내 효용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의 소비에는 관심 없고 내 소비만 신경 쓰는데 내 소비량이 1만큼 줄어들었으니까 내 효용이 당연히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런데 FS 모형에서는 내 효용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내 소비량이 1만큼 줄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내 효용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내 효용은 기본적으로 내 소비량에 의존하니까. 근데 소비량이 줄어들면 내 효용이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소비량이 줄어들었지만 다른 사람의 소비량도 줄었어요. 따라서 이로 인해서 불평등 정도는 줄어들 수 있겠죠. 만약에 다른 사람의 소비량 정도가 많이 줄어들면, 따라서 불평등의 정도가 줄어들면 디스유틸리티가 줄어들어요. 즉, 내 효용이 늘어나는 거야. 따라서 내 소비량 감소로 인해서 효용이 줄어드는 것보다 불평등 감소로 인해서 내 효용이 늘어나는 부분이 더 크면 1번에 비해서 2번 효용이 커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K 값이 얼마나 되어야 내 효용이 늘어날까 하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1번보다 2번이 더 크다라는 부등식을 쓰고 그 부등식을 이제 우리가 풀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등식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알파가 이제 4라고 해봅시다. 자, 어떤 사람 이제 알파라는 거는 이제 어떤 개인의 NB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값이죠. 그래서 알파의 값이 클수록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있으면 그게 막 싫은 거예요. 질투나고 이제 부러운 거예요. 자, 그 알파의 값이 4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알파의 값이 4라는 거는 지금 이 부등식으로부터 자, 4분의 5 K 값이 이제 4분의 5보다 더 크다. 이거는 이제 1.25니까.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알파가 4인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소비량이 한 단위 줄어들 때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1.25 단위 이상 줄어들면 비록 내 소비량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내 효용이 늘어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불평등 감소로 인해서 효용이 늘어나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알파 값 그리고 이제 베타 값에 따라서 개인들의 서로 다른 성향들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베타 값이 큰 사람과 뭐 알파 값이 큰 사람 간에 이제 성향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불평등의 정도도 다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베타 값은 뭐 1보다 작은 그런 값일 것 같고, 근데 알파 값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어떤 양수의 값이든 상관없는데 알파 값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어떤 질투심이랄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정도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음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제 자, 어떤 개인이 있는데 한 단위 이제 소비를 할 수 있어요. 자, 한 단위 소비를 할 수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자, 1-s만큼은 이제 자기가 소비를 하고 s만큼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s라는 거를 이제 몇 퍼센트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걸 나눠줄 건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s가 0.2다. 그 말은 내가 가진 리소스의 혹은 자원의 20%를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전통 경제학에서는 개인들은 자신의 소비만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아까운 리소스를 나눠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전통 경제학 모형에서는 S는 0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를 자기가 소비하고 끝이겠죠. 자, 그런데 경제학 실험을 해보면 자, 경제학 실험을 해보면 이제 재밌는 현상을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경제학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광고를 해서 학생들을 모아요. 광고를 해서 이제 학생들을 모아요.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를 모았어요. 학생 100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각 학생마다 10,000원을 줘요. 각 학생마다 이제 10,000원을 줘요. 그러고 나서 이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0,000원을 주면서 자, 이 실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고 이제 10,000원을 줘요. 10,000원 주고 나서 자, 이 10,000원을 다른 사람한테 뭐 일부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면 당신은 그냥 다 가져도 됩니다. 이제 뭘 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대개의 경우에는 2명씩을 짝지어 주는데 이제 서로가 누군지는 몰라요. 서로가 누군지는 모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2명씩 짝지어 주고 그래서 각각 10,000원을 주고 자기가 받은 10,000원은 뭐 자기가 뭐 다 가져도 되고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줘도 됩니다. 그래서 뭐 각각 10,000원 주는 경우도 있고 두 사람이 이렇게 짝을 지은 다음에 이제 한 사람한테만 이제 10,000원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자, 그 돈을 각각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얼마나 나눠 가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통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안 주겠죠. 만약에 이제 서로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서 한 사람한테 10,000원 주고 뭐 나눠 가지실래요? 물어보면 사실 눈치 보여서라도 뭐 조금 나눠 주겠지만 자, 그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뭐 2명씩 짝은 지어져 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뭐 얼굴 본 적도 없고 그러고 나한테 10,000원이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하고 나눠 가져라? 전통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당연히 안 나눠 가지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해보면 대개의 경우에는 아주 많은 학생들이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선택을 해요. 그리고 때때로는 절반을 나눠 가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이제 우리가 보통 딕테이터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 실험을 이제 딕테이터 게임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리소스를 가진 개인이 딕테이터처럼 모든 결정을 다 하기 때문에 이제 딕테이터 게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딕테이터 게임을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대개의 경우 한 2,0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는 나눠줘요. 그래서 많으면 4,000원 더 주고 그리고 때때로 정확하게 절반
그래서 나한테 10,000원을 주면 나는 이제 5,000원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이제 그런 결정도 많이 해요. 물론 하나도 안 주는 0이라는 결정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실험을 해보면 하나도 안 주는 사람이 보통 한 40% 정도? 그런데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20에서 30% 나눠줘요. 근데 절반을 나눠주는 사람도 꽤 되고. 자,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전통 경제학 이론은 사실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FS 모형으로는 이러한 선택을 우리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내 효용 함수를 써봅시다. 자, 이 딕테이터의 역할을 맡은 사람의 효용 함수를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리소스를 받은 개인의 효용 함수를 우리가 써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리소스를 받은 사람은 뭐 절반 이상은 안 주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소비량이 더 많아지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효용 함수를 써보면, 자, 지금 S는 타인한테 가는 부분이고 -S가 내가 소비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내 소비량이 -S. 마이너스. 뭐 절반 이상 주는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이제 결국은 내가 소비량이 다른 사람보다 많을 테고, 그래서 컴패션을 느낄 테니까 이제 베타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내 소비량과 다른 사람의 소비량 간의 차이, 이만큼이 이제 나의 비효용 정도를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리소스를 모든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효용 함수를 이렇게 써봤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지금 이 S 앞에 있는 개수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플러스다, 이 값이 플러스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S 값이 늘어날 때 내 효용이 늘어나는 거죠, 이때는. 따라서 이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다른 사람, S 값이 늘어난다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내 리소스를 나눠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경우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려고 할 거예요. 반대로 마이너스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값이, 그러면 지금 S 값이 늘어날 때 내 효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럼 이런 경우라면 다른 사람한테 내 리소스를 안 나눠주려고 할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앞에 S 앞에 붙어 있는 이 개수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하는 게 중요하고, 따라서 베타 값이 지금 0.5보다 작으냐 크냐 하는 걸로 우리가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베타 값이 0.5보다 작다. 자, 베타 값이 0.5보다 작다. 그러면 이 앞에 개수값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때는 다른 사람한테 내 리소스를 안 나눠줄 거예요. S가 0. 자, 이 말은 즉슨 다 마저 쓰고 얘기를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베타 값이 0.5보다 크다. 이 경우는 앞에 개수값이 플러스니까 이때는 다른 사람한테 이제 나눠주면 내 효용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나눠준다고 해도 지금 우리는 베타, 즉 개인이 컴패션을 느끼는 구간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있으니까 뭐 맥시멈으로 준다고 해도 사실 2분의 1, 즉 절반 떼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FS 모형을 활용을 하면 이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모든 리소스가 다 부여된 개인의 효용 함수를 쓰면 우리가 해당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할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예측에 의하면 자, 첫 번째, 자, 베타가 0.5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개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도 안 나눠줄 거다.
자, 베타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컴패션의 정도죠. 그래서 베타 값이 크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어떤 긍휼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고, 작으면 그 반대의 사람이죠. 그래서 베타 값이 0.5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소비량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적게 소비한다고 해도 딱히 어떤 긍휼을 느끼거나 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리소스를 하나도 나눠주지 않는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딕테이터 게임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학 실험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한 30%, 많으면 한 40% 정도의 개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리소스를 자기가 전부 다 가지는 선택을 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 베타 값이 굉장히 작은 그런 개인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베타 값이 0.5보다 작은 개인이 일반적으로 한 20에서 30%는 되는구나 라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베타 값이 0.5보다 큰 개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려고 하죠? 자, 내가 다 먹으면 물론 내 소비량이 많아지니까 내 효용이 높아지겠지만, 또 반대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비량에 대해서 지금 긍휼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굶고 있으면 나에게 비효용이 발생을 해서 내 효용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경우라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 소비를 줄이고 다른 사람의 소비를 메꿔줌으로써 불평등의 정도를 줄이는 게 자신의 효용을 더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기꺼이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굉장히 간단한 버전의 FS 모형을 살펴보고 있고, 그래서 이 간단한 FS 모형에서는 좀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긴 하죠. 그래서 베타가 0.5보다 큰 사람들은 정확하게 절반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선택을 해요. 자, 우리가 FS 모형을 좀 더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 버전의 FS 모형인데 조금 더 좀 더 복잡한 버전의 FS 모형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보면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10%만 주고 어떤 경우는 20%만 주고 그런 결과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간단한 상황이니까 이런 이제 조금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긴 했죠. 하지만 여기서 메인 포인트는 베타 값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리소스를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나눠주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생각을 해봤던 그러한 경제학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리소스를 나눠주고 그러한 리소스를 당신이 원하면 다른 사람과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때때로 많은 개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리소스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 가지는 그런 선택을 하는데,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FS 모형을 활용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통 경제학 이론으로 우리가 사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전통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또 많은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럼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그러면 경제학 이론을 통한 예측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그게 아니죠. 우리가 보다 현실 세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형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거고, 특별히 이번 시간에 학습한 FS 모형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개별 개인들이 이 다른 사람들의 소비량, 특히 이제 불평등 정도에 큰 관심을 가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적인 그러한 개인들을 FS 모형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FS 모형을 활용을 하면 전통 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또 많은 부분들에 대한 흥미로운 예측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